횡령죄 하나가 나올 때도 있고요. 배임죄 하나가 나올 때 있는데 주로 경찰직은 횡령과 배임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자, 이 범죄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여기고요. 특히 이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찰직에 반드시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그 수사권 독립이 되잖아요. 검찰에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못 주겠다는 이유가 딱 두 개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경찰이 수사를 못 한다는 겁니다. 뭐를 그러니까 횡령과 배임을 수사를 못 한다는 겁니다. 알았죠? 이 횡령, 배임에 관련된 범죄들은 단위가 커요. 금액이. 최하 한 100억, 200억, 많은 건 1000억도 넘어갑니다. 조짜리도 있어요. 금액이 2조짜리도 있고 막 그럽니다. 이걸 경찰들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찰들은 할 수 있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꾸 내는 거야, 이게. 그거하고 이제 약간 인권 침해가 있는데, 두 개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수사권 넘어옵니까? 여러분, 횡령, 배임을 여러분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검사 새끼들이, 검사 아저씨들이 뻥치고 있는 거야. 봅니다. 여러분, 이 재산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재산.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게 있고요. 재물,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익. 네, 그러니까 재산은 크게 뭐가 있다? 재물로가 뭐가 있어? 이익이 있는데 재물이라는 게 뭐냐? 간단합니다. 손으로 만져지는 것을 뭐라? 터치가 되는 것을 터치가 되면 여기를 뭐라 그래? 재물이라 그러고요. 손으로 안 만져지면 뭐가 돼? 무형적인 것을 뭐라 그런다? 안 만져지는 걸 뭐라 그래요?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익. 됐죠? 간단하죠? 다만 이제 손으로 만져줘도 재물이 아닌 것이 있어요. 인격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사람은 재물 아닙니다. 맞죠? 사람 빼고, 사람 빼고, 그다음에 사체 빼고, 무슨 알겠죠? 다 재물이에요. 알겠죠? 쓰레기도 재물이에요. 만져지니까. 알았어요? 다 재물이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경제적 가치 필요 없어요. 만져지면 재물, 안 만져지면 뭐다? 이익이에요. 그런데 안 만져줘도 재물인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에너지라 그래가지고, 관련 에너지라 그래갖고요. 전기 있죠, 전기. 전기는 눈에 안 보이죠? 전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무형적이지만 이거는 재물로 봐요. 전기, 에너지죠, 에너지. 그 시험에 나오진 않겠습니다만은. 됐죠? 자, 이 재산권. 그러면, 자, 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자가, 남의 재산을 뭐 하는 사람이야? 재물이 됐든, 이익이 됐든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자가, 그 자신을 믿고 맡긴 사람 있잖아요. 이 타인을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겁니다. 믿고 맡겼는데 뭐 한 거야? 배신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재물에 대해서 이익을 취하면은 이걸 뭐라 그래? 횡령죄라 그러고요. 어떤 이익에 대해서, 이득이라고 해서 헷갈리니까, 이익에 대해서 이득을 취하면 이걸 뭐라 그래? 배임죄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이득을 취하면 뭐가 돼? 횡령죄요. 예? 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취하면 뭐라 그런다? 배임죄라고 하는 범죄예요. 배임죄. 남의 재산을 뭐 하는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뭐 한 거야? 믿고 맡긴 사람은 뭐 한 거야? 배신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관리라는 게
어떤 법률상 무슨 계약 같은 걸 해도 좋고, 사실상 계약이 없더라도 사실상 그냥 어떤 뭐 관리하고 있으면 이건 관리하면, 그러니까 꼭 법적으로 무슨 계약을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상 관리한 것도 뭐야? 관리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걸 이제 받으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횡령죄 좀 주로 보아야 될 것 같은데, 타인의 재물을 보관, 관리하는 자가 이제 그 횡령죄에서 횡령, 반환 거부가 바로 배신하는 겁니다. 그 물건을 팔아먹어 버린다 할지, 배신한 거죠. 횡령, 소비해 버린다 할지, 반환 거부, 주라니까 뭐합니까? 안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횡령죄, 5년 이하 징역입니다.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그 타인을 배신하여 재물을 취하면 횡령의 일체는 배임죄다. 관리는 법적 권한이 없어도 된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범죄 중에는요, 침해범이라는 게 있고 위헌범이 있습니다. 침해범은 어떤 결과가 침해돼야만 성립되는 범죄를 뭐라 그래? 침해범이라 그러고, 침해될 위험성만 있으면 성립되는 범죄를 뭐라 그래? 위헌범이라고 합니다. 이 횡령죄는 위헌범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배신해서 재물이나 이익을 취하면 저 타인이 재산 피해가 있겠죠. 실제로 재산 피해가 없어도 피해를 당할 뭐만 있으면 돼? 위헌만 있으면 됩니다. 위헌만 있으면 뭐가 돼? 배임죄가 성립한, 횡령죄에 때는 배임성립한 위헌범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는 거. 위험조차도 없으면 미수범이 될 겁니다. 타인의 재물이란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나 전기, 이런 것을 재물이라 그런다.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동산 움직인 걸 동산이라고 그러고, 부동산이 건물과 토지 같은 겁니다. 부동산 등 유체물에 한정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관리되고 간주되고, 여기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밝힌다. 사무적 관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 손으로 만져자 안 만지자, 채권은 안 만져지죠. 여기 재물 아닙니다. 온천 개발권 안 만져지죠? 그러면 남의 온천 개발권을 관리자가 배신해서 팔아먹어 버렸어. 그럼 죄책이 뭐야? 배임죄. 광업권, 채권인데, 경찰직 문제는 아니고요, 경감부하고 승진 문제입니다. 지저분한 새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과 주권은 자꾸 못하잖아요. 맞죠? 주권은 그 액면 종이를 말합니다. 주권 종이를 말해요. 주식은 이제 뭐냐면 그 주권이 지금 여기서 가치가 막 오르락내리락 한 걸 뭐라 그래? 주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뭐가 돼? 이익이고, 주권은 뭐죠? 재물이죠? 요걸 뒤바꿔서 물어봐요, 이 새끼들이. 주식은 재물이고 주권은 이익이다. 틀렸죠? 거꾸로야.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과 주권을 여러분이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주권은 종이야, 종이. 그러니까 주권은 뭐가 돼? 재물이고, 주식은 뭐다? 이익이에요. 이익. 그 다음입니다. 자, 3번은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재산을 취해야만 뭐가 돼? 횡령이 됐든 배신해야만 뭐가 돼? 배임죄가 돼. 둘 중 하나입니다. 남의 겁니다. 내 건 내가 소비한 거는 죄 아니에요. 죄 아닙니다. 맞죠? 잘 봐봐요. 발행인으로부터, 여러분 이제 어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음은 이제 약속어음 뭐냐면 둘이 돈 주기로 하고 이제 약속하고 종이자루에 주는 걸 약속어음이라 그래요. 자, 봐봐. 발행인으로부터 일정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충하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백지약속 뭐냐, 금액이 안 적어진 걸 뭐라 그래? 백지약속이라는데 이걸 받았습니다. 단 이 사람이 이제 금액을 적을 한도는 권한은 가지고 있죠. 약속을 받아 보관 중이던 자가 발행인과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보충권 한도를 넘어서 보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약속음이에요. 얘가 금액이 안 적어졌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 학생이 나한테 맡겨놔. 내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이 학생이 나한테 1억까지만 적으라고 한도를 뒀어요. 그럼 내가 1억을 적었어요. 아니, 내 거 아니죠? 이거 소비해버리면 뭐가 돼? 횡령죄지요. 근데 이거 함정이 있다고요. 뭐라 봐봐. 읽어보니까 보충 한도를 넘어서 적었어요. 넘어서가 함정이야. 그러니까 1억까지 적으라면 내가 얼마 적었어요? 내가 3억을 적어버린 거야. 나는 권한이 있어 없어? 없죠. 이 약소금 중이 나한테 얼마까지만 적으라 그랬어? 1억까지만. 나는 한도를 넘었지. 그때는 죄가 됩니다. 위조죄라는 범죄가 됩니다. 유가증권 위조. 권한도 없이 적었으니까 그럼 위조된 것은 누구 거예요? 우리 학생 거냐 내 거냐는 거예요. 위조한 사람 거잖아. 맞지? 위조해 놓은 거야. 내가 주면 위조해 놓은 거야. 위조해 놓은 거니까 이거 누구 거야? 내 거라는 거야. 맞죠? 위조해 놓은 종이 약소금이잖아. 위조해 놓은 거잖아. 이거 소비하더라도 뭐가 아니야? 피해가 아니라는 거야. 횡령죄는 안 된다는 거야. 위조죄만 되는 것이지. 왜? 이거 위조한 어음은 위조한 사람 거잖아. 맞죠? 위조한 어음이니까. 이거 소비한 것은 뭐 위조죄지 뭐는 아니야? 횡령죄는 아니다. 왜? 그 위조 어음 된 거 누구 거야? 위조한 사람 거지. 이해돼요? 요거 최근 시험에 조심해야 됩니다. 한도를 넘어 보충하면 어음 위조죄가 되고 이 어음은 위조에 의한 새로운 어음이지 보관한 어음 아니죠? 보관한 어음은 100점이죠? 이 어음을 소비해도 뭐는 아니다? 횡령죄는 아닙니다. 다음입니다. 위탁. 재산 관리를 위탁이라 하지 않습니까? 관리 위탁. 위탁 관계는 사실상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꼭 민사상 무슨 계약 같은 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같은 거.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민법상 계약을 합니다. 맡길 때. 뭐 대차 관계나 위임, 임치란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사무 관리와 어떤 법률 규정,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뭐할 수 있다?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보관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상 보관한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상 보관이 어떤 경우가 있는가 판례를 좀 보자고요. 계약이요, 뭐야? 이거 주면서 이거 당신 나 것 좀 보관해. 알았어. 계약 탁 찍으면 그게 당연히 계약이니까 뭐야? 갖다 팔아먹어 버리면 뭐가 돼? 횡령이나 배임이 되겠죠.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상이 뭐냐? 계약은 안 했는데 뭐야? 관리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1번입니다. 여기 꼭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니은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기억은 이미 엄청나게 시험에 나와버렸습니다. 자, 봅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1억을 송금했습니다. 송금을 했어요. 됐죠? 그러면 여기를 A를 뭐라 그런다? 송금한 사람 돈 보낸 사람을 송금 의뢰인이라 그러고요. 의뢰인. 그럼 B라는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이 사람 계좌로 돈이 들어왔죠? 뭐라 부른다? 계좌 명인이라고 합니다. 계좌 명인. 맞죠? 수취인도 좋긴 좋겠지. 근데 주로 수취인하고 해도 관계는 없는데 돈 받았다 이 말이죠. 근데 주로 시험은 뭐로 나와? 계좌 명인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 계좌 돈을 보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만일에 뭐 이런 거는 예를 들어보자고. A가 B한테 1억을 송금하면서 야 잠시 좀 가지고 있어. 알았어 라고 둘이 계약을 했다면 이 돈 얘가 찾아 써버리면 죄책이 뭐야? 횡령죄겠지 당연히. 그렇죠? 그런 건 안 나와 시험에.
뭐가 나온가 봅시다. A가 B한테 1억을 보냈는데 잘못 보낸 거예요. C한테 보낸다는 게 B한테 가볼 수도 있죠. 왜냐면 송금 절차 착오라는 게 있잖아. 귀찮아서 나는 돈 보낼 때요. 최근 입금자를 찾아서 보내본다고. 근데 그거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A가 B한테 보낸 게 송금 절차 착오로 돈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계약 안 했어, 안 했어? 계약 안 했다는 거야. 이 경우에 A가 돈을 차 써버린 겁니다. 횡령죄가 되냐 이 말. 이거는 엄청 나왔습니다. 자, 봅니다. 송금 의뢰인과 계좌 명인 사이에 송금 이체 원인이 된 법률 관계가 존재해야 안 해. 지금 안 한 겁니다. 안 함에도 송금 이체에 의하여 계좌 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 명의는 송금 의뢰인에게 이 금액 상당의 돈을 뭘 해야 된다? 반환을 해야 된다.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신의성실은 죄송합니다 이 말입니다. 남의 돈이 자기 계좌에 들어왔잖아. 그러면 계약한 바가 없어도 신의성실에 의해서 우리는 착실하게 살아야 돼. 신의성 원칙에서 보관자가 지위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신의 측에 의해서. 알았죠? 남의 돈을 날로 주워 먹지 말라는 겁니다. 신의 측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좌 명의는 그와 같이 송금 이체된 돈에 대해서 송금 의뢰인으로서 의뢰인 위하여 보관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계좌 명의인이 그와 같이 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찾아 써버리면 죄가 뭐가 돼? 횡령죄가 됩니다. 송금 절차 착오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타인의 금전이에요. 계약한 바는 없지만 뭐한다? 신의성실에 의해서 남의 돈이 자기 계좌에 들어오면 우리들은 계약 안 했어도 뭐한다? 신의성실상 잘 뭘 해야 돼? 보관의 조치에 있습니다. 근데 찾아 써버리면 죄가 뭐가 돼? 배신한 거죠? 그래서 뭐가 돼? 횡령죄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기억이 나와서 틀리진 않아요. 니은을 꼭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긴 지워도 되겠죠? 자, 보세요. 자, 갑이 A라는 사람에게 보이싱 피싱이라는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쳤다고요. 그래서 A가 속아가지고 돈을 B 계좌로 돈을 보냈어요. 보통 대프 통장으로 돈을 많이 보내잖아요. 얘기를 잘 봐야 돼요. 자, 계좌 명의인이 개설한 예금 계좌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경우에 계좌 명의 돈을 인출한 경우인데요. 지금 가번은 이미 시험에 수없이 나와서 여러분이 가번으로 착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가번이 이미 출제되는 문제들이에요. 가는 뭐냐면 얘가 B가 이 말이에요. 사기죄 공범이었을 때예요. 얘가 뭐다? 사기죄 공범이에요. 무슨 말겠죠? 얘가 공범이라고. 그럼 이 돈은 무슨 돈이야? 사기친 돈이죠. 그래 안 그래? 사기친 돈 돌려줄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힘들어 사기쳤는데 왜 줘? 힘들고 훔쳤는데 왜 돌려줘? 맞죠? 얘가 이 돈 찾았은 것은 뭐가 아니야? 횡령죄가 아니에요. 얘를 위해서 돈 보관한 거 아니잖아요. 얘 돈은 무슨 돈이야 얘가? 사기친 돈이에요. 얘를 위해서 관리한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돈이야 이 돈은? 사기친 돈이란 말이에요. 안 돌려도 뭔 아니야? 횡령죄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와요. 이해돼요?
사기친 돈인데 왜 돌려줍니까? 관리 돈이 아니잖아. 관리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이해돼요? 자, 갑은 이미 수없이 나왔어요. 계좌 명의인이 사기인이거나 사기죄 공범인 경우는 횡령죄 아닙니다. 계좌 명의인이 사기범이거나 사기죄 공범이라면 자신의 범행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 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침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뭐는 아니다? 횡령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번을 이제 조심해라는 거예요. 나번은 최근 재작년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경찰직은 안 나왔어요. 다른 시험에 툭툭 튀어나와서 여러분이 가하고 헷갈려 버립니다. 나번은 얘가 사기범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얘가 통장잔 빌려달라니까 준 거야. 왜 어디다 쓸 줄도 몰랐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얘한테 들어온 돈은 사기친 돈 아니죠, 얘가. 그러니까 안 그래. 사기친 돈 아니잖아요. 아무런 원인도 없죠. 그럼 뭐가 돼? 잘 관리해야죠. 찾았으면 뭐가 돼? 횡령죄가 됩니다. 사기친 돈 아니죠? 봐봐. 계좌 명의인이 사기죄 공범이 아닌 경우에 돈을 인출한 경우인데 계좌 명의인은 피해자 사이 아무런 법률 관계 없이 송금 이체된 사기 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되므로 피해자를 위해서 사기 피해금을 보관한 지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 명의인이 그 돈을 영도가서로 인출하면 여러분 이것 좀 체크합니다. 누구를 배신한 거냐는 겁니다. 요게 실은요 횡령죄가 된다고 하면서 대법원 판사 사이 사인이 떴어요. 얘가 누구를 배신한 거냐는 겁니다. 사기자를 배신한 거냐 피해자를 배신한 거냐는 겁니다. 이런 경우 봐봐. 내가 우리 학생에게 통장 좀 빌려줘 그랬어. 어디다 쓸 건데 좀 필요가 있다니까 그냥 빌려준 거야. 내가 이제 이 학생을 사기를 쳐갖고 돈을 보내줬잖아요. 그럼 이제 학생이 돈 뺏어 가버린 거야. 횡령죄가 돼. 응? 그쵸? 사기친 돈 아니잖아. 근데 나를 배신했냐 이 피해자를 배신했냐 이 말이야. 대법원 판례 사인 붙었어. 판사들 사이에. 그런데 6대5로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라는 게 6대5였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횡령죄야? 돈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대한 횡령 정확히 알아야 돼. 누구한테? 피해자에 대한. 꼭 넣으셔야 됩니다. 얘가 사기죄 공범이 아니죠? 이때는 사기친 돈이 아니잖아. 지가 사기친 돈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 피해자를 위해서 잘 보관한 돈이야. 그래서 피해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찾아 써버리면 뭐가 돼? 횡령죄가 됩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입니다. 2번은 뭐 최근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뭐 당연한 거지요. 을이 갑과 함께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로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갑이 떨어뜨리고 한 휴대전화를 소주방 업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거 아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조리라는 것은 뭐냐면 신이체가 똑같은 말입니다. 당연히 말입니다. 조리상 당연히 이 사람은 당연히 이 시계를 뭐 한 사람이야? 신구 시계를 뭐 한 사람이야? 보관하고 있는 사람. 갖다 줘야죠. 안 갖다 주면은 횡령죄가 되고. 3번입니다. 채무자가 누군 줄은 알죠? 돈 빌려간 사람 뭐라 그래? 채무자. 빌준 사람 뭐라 그래? 채권자라는 정도는 알죠? 채무자가 채무총액에 대한 지불 각서를 써줄 것으로 믿고 채권자가 가계수표를 채무자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표는 지금 누구 거야? 채권자 거지요? 누가 지금 관리 보관하고 있어? 채무자죠? 맞잖아. 채권자한테 맡겨줬잖아. 내가
다시 써줄게. 그러니까 줬다는 거야. 주자마자 찢어버린 거야. 훅 찢어버린 거야. 이 새끼 배신한 새끼지. 맞잖아. 그래 한 거야. 시험자 새끼 배신한 놈이잖아. 난 다시 써준다 그러니까 찢어갖고 버려버렸단 말이야. 자, 수표 만져져 안 만져져? 만져지니까 뭐야? 죄책이 뭐가 돼? 횡령죄이 뭐야? 어려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거 이번에 시험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잘 나온 문제인데 뭐 이번 8월도 나왔는데 이따 문제 보면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봐,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 재산이 있다. 자동차 말하면 자동차 볼까? 자동차가 이제 A 겁니다. A 소유예요. 근데 B가 지금 타고 다니고 있어요. 지입차입니다. B가 C에게 맡겨놨어요. 보관시켜놨습니다. 네가 좀 타고 있어라 그랬어요. B가 맡겼던 소유자가 맡겼던 얘는 누구 거야? 지 거 아니죠? 보관하고 있죠? 맞잖아. 이 새끼 팔아먹어본 뭐야? 얘든 배신한 거는 맞죠? 죄책이 뭐야? 횡령죄. 누가 맡겼든 관계가 없어. 남이 맡겼고 남의 것 관리에다가 팔아먹어버리면 뭐가 돼? 횡령죄. 꼭 누가 맡길 필요 없다? 그 물건의 소유자가 와서 직접 맡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1번이 많이 나와. 지입자동차의 지입차주로부터 자동차를 위탁받아 운행하던 자가 자동차를 처분해버리면 뭐가 돼? 횡령죄. 갑회사가 을에게 보관시킨 금전이 갑회사 돈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인 병의 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 금액이 병의 거지만 누가 맡긴 거야? 갑회사가 을에게 맡긴 돈인데 을은 누가 됐든 이거 소비해버리면 뭐야? 무슨 죄야? 횡령죄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 그런데 요 위탁관리관계는 적어도 법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관리관계예요. 불법관리관계는 불법관리, 불법위탁은 위탁이 아니에요. 법에서 보호할 만한 관리를 배신했을 때 횡령이 되거나 이익이 되는 것이지. 범죄자 사이에만 이렇게 범죄자에게 맡겨놨는데 이거 써버렸다고 횡령 배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법에도 있어요. 민법 746조가 불법을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는 그 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맡겼잖아. 뭐를? 그럼 돈을 맡겼어. 안 돌려줘도 된다는 겁니다. 법에가 나와 있어. 다 안 돼 된다고. 불법으로 맡겼을 때는. 그러나 불법이 원인이 수익자, 받은 사람만 있을 땐 그렇지 아니하다. 자, 봐봐.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보관한 자가 이를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해도 국가가 보호 안 하죠. 이거는 맡긴 원인관계가 뭐이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배신이라고 안 봐요. 너희들끼리는 무슨 배신이 뭐가 없다는 거야. 먼저 먹은 놈이 뭐야? 주인이라는 거야. 먼저 먹은 놈이. 그래서 봅시다. 시험에 잘 나온 거 1번, 2번이 주로 많이 나오고요. 과거에. 최근에는 말이 좀 긴데 4번이 나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4번은 말이 길어서 그렇지. 봐봐. 1번이 제일 많이 나온 게 봐봐. 절도범이 훔친 물건을 작물이라고 합니다. 절도범이 훔친 작물을 보관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작물 보관죄란 범죄입니다. 갖다 팔아먹어버렸습니다. 뭐가 아니야? 또는 돌려달라니까 못 주겠다는 겁니다. 훔치는 물건 돈놈이 와서 줘! 그러니까 못 줘요! 뭐가 아니야? 배신한 거 아니죠? 하여튼 범죄자끼리잖아. 범죄자끼리. 한 놈은 절도범, 한 놈 뭐야? 작물 보관죄잖아. 횡령죄 아닙니다. 혹시 피해자하고는 아무 맡긴 관계가 없잖아. 피해자는 분실한 물건이잖아. 횡령죄 아닙니다. 똑같은 거 한번 볼까요?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던 비서입니다. 뇌물은 범죄죠?
돈 써버렸습니다. 아니, 전달 안 해버렸습니다. 횡령죄? 아닙니다. 뇌물은 범죄잖아요. 범죄를 위해서 받은 돈은 안 돌려도 되고 써버려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3번은 자료는 안 나와요. 취업 청탁용 돈입니다. 불법이죠? 이거 청탁한테 쓰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금으로 써버려도 뭐가 아니다? 횡령죄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은 똑같아요. 봐봐. 내가 확 줄여놓은 건데, 금융 다단계가 몰라 돼. 사기 범행을 통해서 취득한 무기명 양도성 예금 증서. 그냥 사기를 통해서 뭔가 증서를 뭐 한다? 취득했다 이러면 돼. 이거 써버려도 뭐가 아니야? 죄 아니야. 자, 이 말이 이제 이렇게 길게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무기명 양도성 예금 증서는요, 이름이 안 적어진 예금 증서가 있어요. 양도성, 남한테 양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단위가 보통 최하 1,000억이 넘어갑니다. 최하 1,000억짜리들입니다. 알았죠? 이게 지금 얼마 구성인지 모릅니다. 정부가 발표를 안 하니까 얼마짜리가 발행했는가. 요놈 가지고 상속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로 많이 할 수도 있죠. 응? 예를 들어서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뭐 100억짜리 한 10장만 갖고 있으면 뭐야? 1,000억입니다. 이거 내가 우리 학생한테 줘버리면 누가 알아? 둘이만 알잖아.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래서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숨겨놓은 돈이 뭐 대충 감 잡아서 좀 밝혀진 것만 해서 한 5천억 정도 된다잖아요. 한 푼도 못 찾았죠. 보통 감을 그렇게 잡아요. 아마 양도성 예금 증서를 갖고 있지 않는가 이 생각하면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면 한 장일 수도 있어. 5천억짜리. 꼽치면 어떻게 찾아? 요만합니다. 어떻게 찾아? 막말로 호주머니 놓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때 뒤치게 숨겨놓을 수도 있잖아. 못 찾습니다, 그거. 다만 문제는 뭐가 되냐는 겁니다. 그 5천억짜리를 사용할 때 문제가 되죠. 그 5천억을 사용하려면 은행에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은행이 발칵 뒤집어지겠죠. 그래 안 그래? 5천억? 1,000억? 100억? 그러면 이제 출처가 조사가 되겠죠. 정부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네가 언젠가는 뭐 할 것이다? 가지고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가지고 온 경우도 있어요. 그 사채업 있잖아요. 사채 시장에 돌려버리면 쪼개버린답니다. 100억짜리면 한 1,000만 원짜리 속이 1,000만 원짜리 굴러다니니까 1,000만짜리 한 100개 이상으로 쪼개버릴 수 있죠. 확 쪼개버린답니다. 그럼 자금 세탁이 한 2바퀴 돌려버리면. 알겠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양도성 예금 증서를 사기를 쳤어요. 근데 이게 사채 시장에 돌리려면 아무나 돌린 건 아니죠. 뭔가 인맥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라. 그러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수표를 받았습니다. 이 사기친 수표죠 지금. 이 새끼가 현금으로 교환하지 않은 남은 수표를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고 안 돌려줬습니다. 횡령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왜? 이 수표 뭐한 수표야? 사기친 수표입니다. 안 돌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까 딱 하나 예외가 있다 그랬어요. 수익자에게 불법이 되어 클 때는 돌려줘라. 근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율락녀가 있고 여러분 포주가 있죠. 포주가 뭔 줄 알죠? 그 율락녀를 고용한 주인을 포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율락녀가 자기가 그 성매매한 돈을 이제 그 성접대금 또는 화대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주인에게 맡겨놨어요. 불법이죠? 우리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잖아요. 주인이 써버렸습니다. 달라니까 안 줍니다. 율락녀가 쓴 거니까 뭐야? 경찰이 신고해버린 겁니다. 맞죠? 자, 우리 판례가
율락료하고 포주는 누가 불법이 더 크다? 포주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주 죄책은 뭐가 돼? 횡령죄가 됩니다. 이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맡긴 돈은 써버려도 뭐 한다? 죄가 아니에요. 안 돌려도 뭐가 아니야? 죄가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함부로 돈 맡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회장 있다가 비서에게 공무원에게 뇌물 전달할 때 배달 사고 나면 큰일 나죠. 이 새끼 처벌하려면 횡령죄가 안 되잖아. 진짜 신복들한테 한 거야. 신복들한테. 그렇잖아요. 갖고 날라볼 수도 있잖아. 그럼 나중에 배우면 얘는 전달죄만 됩니다. 뇌물 전달 무죄는 아니에요. 전달죄는 되는데 이 새끼는 전달하든 안 하든 받는 순간 뭐야? 전달죄입니다. 갖고 튀어버려야지. 그쵸? 우리 같으면 튀어버려. 회장이 한 30억 좀 내가 전달해. 예, 알았습니다. 갖고 전달은 개뿔 갖고 도망가 보지. 어떻게 못하죠? 물론 이제 회장이 이제 수역자를 또 나를 잡으러 올 수는 있겠지만. 자, 그 다음입니다. 영덕의사로 이제 배신했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배신이란 게 횡령죄 배신입니다. 횡령을 하거나 배신했다는 게 반환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배신한 거예요. 횡령이 뭐냐? 소비를 했다 할지, 팔아먹어버렸다 할지, 몰래 숨겨놓는다 할지, 달라니까 어디 갔을까? 이렇게 숨겨놓는다 할지, 아니 못 준다 할지, 이런 걸 배신한 거죠. 그 외에도 많이 있겠는데 보통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횡령, 뭐 한다? 소비, 착복, 양도, 반환 거부 이런 겁니다. 횡령죄에서 영덕의사란, 그러니까 그 배신할 의사를 영덕의사라고 합니다. 자기 또는 삼자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경우와 같이 마치 지 것처럼 처분해버린 걸 말하고 사후의 일을 뭐 반환했거나 변상했거나 관계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아까 범죄는 어느 시를 기준으로 한다? 행위시입니다. 행위시험이 범죄가 성립되면 나중에 어쨌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요거는 조금 헷갈리기 쉬운데요. 당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 그 회사 경리과장이에요. 회사돈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경리과장이라도 회사돈 가져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지가 아무리 돈 만지고 은행 여직원이 돈 만지면 오늘 탁 돈 만집니다. 탁 세다가 내가 월급이 이달은 20일이지? 나 먼저 가져갈 거야. 돼, 안 돼? 안 되죠. 지 마음대로 먼저 선직을 가져가면 뭐가 대책이 뭐야? 횡령죄입니다. 먼저 소위 말해서 가불이라고 했어요. 가불. 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일반 회사 직원들이 가져간 걸 가불이라 그러고요. 회장도 가불할 수 있죠. 그걸 뭐라면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직원이 가져가면 뭐라 그래? 가불이라 그러고 회장이 월급 딴가 쓰는 걸 뭐라 그래?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회장도 지금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가지급금을 가져가려면 절차를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거쳐야 됩니다. 안 거치고 가져가면 대책이 뭐가 돼? 횡령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최태원 SK 회장 판례인데요. 물론 회장이니까 절차 안 거치겠지. 그렇잖아요. 최태원, 야, 그 양반이 1년에 이것저것 합해서 한 1,000억 이상 받는가 봐요. 가져와. 동의 안 됩니다. 회장님 절차를 거치죠. 일을 하면 어떻게 돼? 잘라버리지. 공문 같으면 못 자르겠지만 갖다 줬겠지. 요게 말썽이 터진 거야. 재책이 뭐야? 최태원 재책이 횡령죄로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불 받은 거든요. 과불을 받더라도 뭘 해야 돼?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야. 안 거치면 뭐가 돼? 횡령죄. 이 말입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용어가 좀 이상했죠. 가지급금. 그렇잖아요? 가불입니다. 대표이사가 이사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를 위한 지출 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를 뭐한다? 가지급금 명목을 가지급금 뭐라고? 가불. 가불했다 이 말이죠. 절차 없이 횡령죄입니다. 보관자가 이거를 사용을 했는데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요
타인을 위해서 쓸 수도 있죠. 이 소비란 거. 이거는 영등사가 없죠. 내 이익을 위한 게 아니잖아. 누굴 위해 썼다고? 이 물건 소유자를 위해서. 이거는 횡령죄 아닙니다. 즉 부동산 매도를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을은 그 매각한 돈을 어디다 썼냐면요, 부동산 매매 비용, 즉 부동산 매매 들어간 측량 비용, 철거 비용에 사용한 것은 어차피 팔기 위해서 부득이 들어가는 돈이죠. 이거는 횡령죄가 아닙니다. 3번 갑은 출장비 중 공무원인가 봐요. 근데 이 새끼는 도대체 출장비를 얼마를 받았는가? 봐봐. 120만 원은 사무실 비품 구입비로, 320만 원은 직원 회식비로, 137만 원은 와, 이 새끼 얼마 남은 거야? 400, 500, 한 600 남았네? 뭐 출장비를 얼마나 쳐받은 거야 이거는. 요놈아 보나마나 아마 장급이나 되겠다. 근데 다 이 남은 돈을 뭐 한다? 그 회사를 위해 쓴 거죠? 괜히 쓴 건 아니죠? 횡령죄는 아닙니다. 4번 새마을금고 이사장 갑은 거래업체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받은 금전은 직원들 야식비, 회식비, 추석 선물비로 사용한 건 역시 뭐가 아니다? 영등사급 횡령죄는 아닙니다. 5번째입니다. 보관자 지위에 있는 등기 명의자가 명의전을 거부하면서 이유가 뭐냐 했더니 당신이 진정한 소유자로 밝혀지면은 명의전 해주겠다. 그러니까 안 주겠다는 건 아니고 네가 진짜 소유자이면 주겠다는 거예요. 맞죠? 이것도 영등사가 없죠? 내가 갖겠다는 의사가 없는 거잖아. 횡령죄는 아닙니다. 다음에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 즉 배신한 경우인데요. 1번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보관시켰는데 을이 갑에게 자기가 받을 돈이 7천만 원 있다고 하면서 3천만 원만 돌려줬습니다. 이걸 말을 바꿔봅시다. 내가 사건은 여러분 이해를 도운 말이고 시험은 그렇게 안 나오고 화살표 형태로 나옵니다. 횡령 범행을 한 자가 물건 소유자에게 별도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기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러니까 해설을 내가 해놓은 거예요. 봐봐. 갑이 을에게 1억을 맡겼어. 그따가 뭐 한다? 돌려달라니까 3천만 원만 주는 거야. 7천만 원까? 너 나한테 줄 돈 있잖아, 새끼야. 돌아버려, 안 돌아버려? 배신했어, 안 했어? 했잖아. 처음에 받을 때 약속을 해야지, 상기를 해야지. 너 나한테 이제 줄 돈 7천만 원 있지? 이거 상기한다? 그래, 서로 약속했으면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다가 뭐야? 줄 때, 이걸 배신한 건 맞지. 이건 횡령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되죠? 근데 그놈하고 그 밑에 걸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우선 민법 124조라는 조문을 읽어보고 들어갑시다. 민법 124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리인은, 즉 대표이사는 본인 회사 허락 없이는 본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회사를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 말이에요. A 주식회사 대표가 누구냐면 B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법률행위를 B하고 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 자기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손해야? 주식회사가 손해겠죠. 생각해봐. A 주식회사 대표가 B인데 이 건물을 갖다가 지금 매도를 합니다. 빌딩을. 사는 사람이 누구야? B야. 그럼 G가 팔고 G가 사는 거지. 결론은 당연히 싸게 사, 비싸게 싸? 싸게 사겠지. 회사한테 손해잖아. 그래서 이걸 금지하고 있다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자기계약 금지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회사는 자기계약, 자기가 상대방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회사를 해칠 염려가 있으니까.
이걸 자기계약이라 그럽니다. 자기와 법률의 행위라 동일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 양쪽 쌍방을 대리할 수 없다. 근데 자기계약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 채무이행은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채무이행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계약은 안 되는데 계약은 안 됩니다. 요 주식회사가 요 B라는 사람에게 채무를 지고 있을 수는 있죠. B라는 사람이 대표이사가 개인명으로 회사에 돈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 대표이사 B는 자기에게 뭐를 할 수 있다? 회사 돈으로 돈을 갚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돼요? 그 웅진그룹이라고 있죠. 요것이 지금 욕 신나게 얻어먹었더니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 B라는 사람이 이제 원래 자기 돈으로 웅진회사에 투자를 좀 해놨어요. 웅진 주식회사가 뭐야? 채무자고 채권자는 누구죠? B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웅진이 부도나기 직전에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알아? 지가 먼저 알죠. 그래서 회사 돈으로 채무이행을 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자기 돈 다 받아간 거야. 그리고 나서 딱 부도낸 거야. 진짜 사회적 지탄을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에 이 회사가 큰 그룹은 망하면요, 법원, 국가가 관리를 합니다. 법정 관리라고 합니다. 근데 국가가 어떻게 일일이 관리합니까? 그럼 이제 법정 관리를 하면서 그 관리자를 뽑습니다. 주로 누구를 뽑냐면 전 대표에서 다시 뽑습니다. 근데 이건 안 줬어요. 국민의 여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 자기 채무이행이라 그럽니다. 자기 채무이행. 이해됩니까? 자, 이래놓고 문제가 없어. 뭐라 나온가?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 채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행위입니다. 124조의 단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법에서 해도 된다고 돼 있잖아. 이거는 횡령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1번과 2번 구별하겠습니까? 1번은 오른 대표이사가 아니죠. 2번은 뭐죠? 대표이사죠. 요거는 할 수 있다고 민법 124조가 있잖아요. 자기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고 대표이사가. 그 다음입니다. 주로는 뭐가 많이 나오냐? 부동산의 명의신탁이 많이 나옵니다. 명의신탁. 명의만 맡겨놓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건물이나 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땅에 실소유자가 있을 거예요. 실제 주인이. 그리고 부동산은요, 반드시 등기의 상 주인을 뭐라 그래? 등기 뭐라고 한다? 명인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등기나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뭐라 그래? 명인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실소유자가 만일에 A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 등기나 등록에 명의만 이전합니다. 명의만. 소유권이라는 게 아니고 B라는 사람에게 명의만 이전하는 거예요. 소유권은 안 넘기고. 그럼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명의만 있다 해서 명의 뭐라 그런다? 신탁자. 이 사람은 명의마다 명의 뭐라 그래? 수탁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로 이제 세금 빼먹으려고 하죠. 세금 빼먹으려고. 그래서 1가구 2주택 때문에 세금 막 폭탄 맞잖아. 그러니까 뭐야? 내가 돈 있으면은 한 채는 내 이름으로, 한 채는 뭐야? 우리 동생 이름으로. 이렇게. 명의만. 이걸 뭐라 그래? 근데 이 자식이 이제, 그러니까 이놈은 이제 뭐야? 지 거 아니지, 지금? 자기 거 아니잖아요. 관리한 사람. 이 자식이 이거
팔아먹어버렸어. C에게 이런 팔아먹어버렸어. 그럼 배신했어, 안 했어? 배신했잖아. 맞지? 배신한 거잖아. 내가 둘이 동생한테 맡겨. 야, 세금 안 낸다. 이러면 해놔. 형 알았어. 오늘 어떻게 이 새끼 옷을 팔아먹고 없어? 패 죽이고 싶지? 그런데 잘 봐봐. 그동안 대한민국 모든 시험에 부동산, 건물이나 토지가 나왔었어. 얘가 팔아먹으면 죄책이 뭐냐가 나왔어. 뭐야? 횡령죄잖아. 금년도 그 변호사가 말릴 거야. 얘가 얘한테 뭘 맡겼냐면 특허권을 맡겼어. 특허권을. 그런데 이 새끼가 팔아먹어버린 특허권. 횡령죄 아니야. 아니잖아. 특허권 안 만져지잖아. 그 뭐야? 배임죄잖아. 처음 나온 문제야. 변호사님 보시기를 무지하게 틀리고 있어. 명의신탁 나오고 수탁죄 나오니까 보도 않고 뭐야? 횡령죄 걸려서 그러갔던 거야. 이 새끼 특허권 팔아먹은 거야. 특허권 안 만져지잖아. 그러니까 뭐야? 배임죄지. 일단 문제 뒤에 있을 거야. 그런데 그건 변호사 시험 문제고 주로 경찰직에서는 뭘 물어봐? 부동산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횡령죄 하지 말고 재물을 명의신탁했을 때 이 자식이 배신하고 팔아먹어버리면 뭐가 된다? 횡령죄. 이렇게 하라고. 됐어요? 봅니다. 자,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가 타인과 명의신탁 계약, 즉 이제 그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명의만 수탁자포란 계약을 한 후 그 명의만 타인에게 이전한 것을 말한다. 그러면 신탁자와 수탁자 동중소유 부동산을 담보대출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 거 아니죠? 이 부동산 누구 거야? 종중 거죠? 자기 거 아니잖아. 종중소유권 임야의 소유권 이전받은 을이 담보대출된 돈이 누구 돈이야 이거? 종중 거죠. 자기 거 아니잖아. 지금 종중 뭐야? 그 부동산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오라고 부탁받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받으러 대출받은 돈은 누구 돈이지? 종중 돈이잖아. 써버리면 뭐가 돼? 이건 횡령죄지 뭐. 자, 3번, 4번이에요. 3번, 4번. 잘 봐봐. 이게 그 보통은 이렇게 나와. 봐봐.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4번에 계약형 명의신탁. 이 글자가 보이잖아? 그러면 무조건 뭐가 아니다? 일단 횡령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단 이렇게 암기한 사람을 잡아내기 위해서 작년 경찰직에서 계약형 중간 생략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예 내용을 써버린 경우가 있었는데 괘씸한 새끼야. 근데 보통은 뭐야? 계약형 중간 생략.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 말이야. 시간을 전략한 것도 하나 필요해. 그래서 탁 볼 때 계약형,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들어가잖아? 그럼 무조건 뭐야? 무죄! 넘어가 버려고. 무죄로 찍어버려, 그냥. 왜 그런가는 지금 설명할 거야.
근데 왜 그런 건 내가 지금 설명해도 몰라도 돼. 중요한 거는 뭐야? 계약형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들어가면 뭐가 아니야? 무죄야, 무죄. 횡령죄 아니야? 그럼 혹시 배임죄? 이렇게 함정 건 새끼도 있어. 횡령죄는 아니지만 배임죄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아예 무죄야. 횡령죄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배임죄도 아니야. 왜 그런가는 몰라도 돼. 지금 설명하지만은 그러니까 누가 친구가 있다가 야 근데 그게 왜 저 횡령죄나 배임죄도 아니? 그럴 때 뭐라 그래? 몰라 새끼야 그냥 그래 그러면 돼. 그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 머리 아파. 자 봐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이서 뭘 했냐? 명의신탁을 계약했어. 야, 네 앞으로 좀 해놓자. 해놓고 이 건물의 실소유자는 누구냐면 병이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건물 주인하고 지금 계약한 건 아니야. 그러면 그리고 이제 갑하고 병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어. 얘가 부동산을 산 사람은 뭐라 그래? 부동산 매수인. 판 사람은 뭐라 그래? 부동산 매도인. 둘이서 계약을 한 거야. 그리고 얘가 얘한테 등기를 전한 거야. 그런데 부동산 실명법상 이거는 무효가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이거 누구 거야? 누구 거야? 얘 겁니다. 명의신탁 계약 누구랑 했어? 갑이랑 했어. 갑의 거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야. 맞죠? 계약은 얘랑 했잖아. 누구 걸 보관하고 있어? 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 그래서 뭐가 아니야? 횡령죄가. 이걸 뭐라 그래?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왜냐면요, 원래 얘가 부동산을 팔아먹었으니까 등기를 얘한테 해주겠지. 그럼 얘가 다시 얘한테 등기를 해주겠지. 이거 명의신탁이지. 근데 얘가 가운데 빠지고 막 다이렉트로 들어간 거지. 그래서 뭐라 그래? 중간에 얘가 빠졌다 해서 뭐라 그래?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 그래. 근데 이거는 이 부동산이 누구 건 신탁자 것이 아니야. 그래서 뭐가 아니다? 횡령죄가 아니야. 몰라도 돼. 그냥 뭐 중간자 들어가니까 횡령죄 아니야. 그다음 이런 것이 있어. 역시 명의신탁 계약을 한 거야. 그런데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병인데 아까 저 중간생략형은 요 둘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지. 근데 이거는 뭐냐면 갑이 을에게 계약 명의신탁 계약을 한 거야. 야, 네가 가서 네 이름으로 좀 계약해라. 돈 주면서. 그러면 얘가 부동산 매수인이 되고 얘가 부동산 뭐가 될 거야? 매도인이 될 거야. 맞죠? 그럴 거 아니야. 보통은 요게 많아. 공무원들이 뇌물 받아가지고 자기 동생 보고 집 사라고 준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경찰도 뇌물을 받았어. 여러분 이름으로 사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동생 이름으로 사는 거야. 동생이 가서. 그러면 이때 이제 얘가 병이 이게 명의신탁인 것을 알았을 때도 있고 알았다? 몰랐다. 알았으면은 이거 무효야. 등기해 준 거. 등기가 무효라고. 누구 거야? 계속 얘 거야. 아까 똑같죠? 얘 거 얘한테 받은 거 아니지. 그래서 뭐가 아니야? 횡령죄가 아니고. 몰랐으면 누구 거냐면 을소유야. 법에 그렇게 돼 있어. 부동산 실명법에가. 지가 팔아먹은 거지. 그래서 횡령죄가 아니야. 근데 왜 횡령죄가 아니냐고는 안 물어본다니까? 저거는 뭐라 그런다? 계약형이라 그래. 계약형 명의신탁은 수탁자가 팔아먹어도 뭐가 아니야? 횡령죄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배임죄도 아니야. 중간생략형 들어가도 마찬가지야. 횡령죄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왜 그런가? 몰라도 돼. 알았어? 그러면 혹시 저 작년도 사례형이 나오면 얘가 중간생략형이 된 계약형 사람이 몇 명이 나와? 3명이 나오고 실소유자가 따로 붙어 있지. 신탁자 것이 아니지. 그런 사례 문제는 처음 봤어 나도. 근데 보통 뭘 줘? 중간생략형 계약형자를 주어주는데
아마 출제, 일단 문제 보면 알 거야. 자, 그래서 3번 여기 중간생략형은 무효, 횡령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기억, 니은, 그걸 팔아먹든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하던 횡령죄 아닙니다. 계약형도 마찬가지인데 그 디귿 있잖아. 요거 많이 나와요. 요 계약형 명의신탁 일종입니다. 디귿이 봐봐. 부동산 법원으로부터 입찰 받을 때요. 돈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았고 한 사람 명의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요게 바로 계약형 명의신탁이 가장 전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돈 다 몇 천만씩 모아가지고 내 이름으로 가서 뭐야? 법원서 부동산 낙찰 받은 거야. 그러면 서로 같이 공동소유로 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럼 뭐야? 여러분이 나한테 돈을 줬지만은 실제 누구 명의로 낙찰 받은 거야? 내 개인 명의로 받은 거야. 이건 계약형이야. 누구 거야? 내 거야, 이거. 팔아먹더라도 죄가 아니야. 이거 간혹가다 방송에 상담 무지하게 나옵니다. 민법 상담 나온다고, 이거. 왜냐하면 형제들 간에 막 돈 모아가지고 막 큰형 이름으로 막 부동산 사고 이러잖아. 그 누구 부동산이라고? 큰형 거야. 큰형이 팔아먹더라도 죄가 아니야. 큰형이 돈 안 줘도 뭐가 아니야? 형법상 무죄야. 그래서 항상 형제들 간에 돈 모아 살 때는 공동명의로 사야 돼. 아니면 내 명의로 사야 돼. 내 명의로. 내 이름으로 할게요. 다 이렇게. 세금도 내가 내겠습니다. 다 이러고. 팔아먹어버렸대. 알았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 계약명의신탁이라 그래. 자, 그 다음입니다. 더 중요한 거. 명의신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암기할 때 계약형, 중간생략형 들어가면 횡령죄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배임죄 아니. 이렇게 암기 안 하고, 그 다음에 5번이야. 재수 문제야. 이것도 이렇게 암기를 해, 먼저. 처분, 양도, 반환 거부도 이제 횡령죄 맞죠? 이근자가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뭐 어떤 걸 하더라도 횡령죄 아닙니다. 저당권 설정이 뭐냐면 요거 은행에다가 담보잡고 돈 빌린 거예요. 그것도 배신한 거 맞죠? 이 새끼 내가 우리 동생한테 야, 네 이름을 좀 해놔. 형 알았어 했더니 이 새끼 나 몰래 가서 은행에다 담보잡혀서 돈 받아서 챙겨버렸습니다. 화나 안 나? 싸대고 올라가지고 이 새끼 내 거다고 말해. 은행에 담보 잡혔다고. 담보 잡힌 걸 뭐라 그런다? 저당권에 배신한 거 맞죠? 그런데 앞에가 처분 양도란 글자가 들어간 다음에 저당권 들어가면 그건 횡령죄가 아니에요. 우선 남기에 왜 그런지 설명이 들어갈게. 그런데 저당권이란 횡령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행위라면 또 다른 횡령죄가 돼. 자, 이렇게 암기를 해갖고 착보, 양도, 반환 다 횡령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은 이거는 횡령죄 아니에요. 그런데 저당권을 행사한 후 그 다음에 저당권을 또 행사하면 이건 또 다른 횡령죄가 돼요. 팔아먹으면 또다시 횡령죄가 돼요. 이렇게. 자, 왜 그런가는 좀 설명해 봅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지워버릴게요. 봐봐. 만일에 이거 집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집의 가장 큰 권리가 뭐냐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물건의 가장 큰 권리가. 그러면 이 소유권에는 뭐 전세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 뭣도 있다. 뭐 저당권도 있고 많은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요 저당권을 해서 횡령을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남의 명의수탁자가 이 신탁된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면 이거 뭐가 돼? 횡령죄가 됩니다. 왜? 새끼 잘 보관해놨대. 은행가 담보로 담보 잡히고 돈 받았었으니까 횡령죄 맞잖아요. 배신했으니까. 그러면 요 소유권이 만일에 이만큼 크다면
요 저당권으로 횡령한 것은 소유권 다 침해한 건 아니죠. 이만큼 침해해서 이게 뭐가 돼? 횡령됐죠. 저당권으로. 아, 이만큼 남았죠. 다시 또 저당권은 뭐가 돼? 또 이만큼 치면 새로운 뭐가 돼? 횡령죄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면 또 횡령죄. 팔아먹으면 다 팔아먹어버리는데 또 다른 뭐가 돼? 횡령죄. 그래서 저당권을 한 후, 횡령을 한 후 그 뒤에 다른 행위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뭐가 된다? 횡령죄가 되는데, 만일에 이게 통째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럼 뭐가 돼? 횡령, 통째 팔아먹어 버려요. 됐죠? 통째 팔아먹어,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걸 하더라도 뭐가 돼? 할 수도 없어. 시험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미 전체에 대한 죄가 됐기 때문에 부분적인 걸 하더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봅시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된 경우에 수탁자가 신탁자 반환 요구에 대해서 거절했습니다. 뭐가 돼? 횡령죄죠. 배신한 거 맞잖아요. 돌려다니는 거 못 주겠다는 겁니다. 못 줘! 했단 말이야. 그러면 소유권 전체의 횡령이 됩니다. 그 후에 저당권을 설정하다가 뭐가 아니다? 횡령죄 아닙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럼 전체에 대한 횡령죄 되는 거죠.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처분 금액으로 매수한 부동산은 누구 겁니까? 수탁자 거잖아요. 횡령한 돈으로 샀잖아. 지 거야. 이건 팔아먹더라도 횡령죄는 아닌데, 수탁자가 저당권을 설정해서 횡령을 하게 되면 일부에 대한 횡령죄죠. 부동산 일부에 대한. 갑의 토지를 명의신탁 보관 중이던 을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빌리기 위해서 토지에 근저당 설정하면 뭐가 돼? 횡령죄. 일부죠. 다시 팔아먹으면 뭐가 돼? 남은 거 다 팔아먹었으니까 또 다른 뭐가 돼? 횡령죄가 된다. 타인의 부동산에 보관 중이던 자가 그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 등기. 횡령죄 맞죠? 또 다른 횡령, 근저당 설정은 또 다른 뭐가 돼? 횡령죄가 된다. 미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 일부입니다. 일부에 대한 토지 보상금을 착복하고 나머지 부동산을 팔아먹으면 뭐가 돼?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뭐가 됩니까? 횡령죄가 당연히 될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러한 아까 위탁관계는 부동산에 대한 위탁관계는 등기로 판단하고 등기는 유효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봅니다. 부동산의 관리관계는 이제 등기 같은 걸 하는데요. 이 관리자, 부동산의 관리는 뭐로 판단하냐면 등기로 판단하는데, 이 등기의 원인 관계는 유효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A라는 사람이 B에게 지금 이 등기로 맡겨놨을 때 이 A가 등기할 법적 권한이 있어야 된다. 등기할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자, 몰라도 됩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상식적으로. 봐봐.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서 자신의 앞으로 등기를 해놨습니다. 이 부동산 소유자가 갑인데 을이 지금 자기 앞으로 이 부동산을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해놨어요. 이 부동산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갑이잖아요. 얘 거 아니잖아. 얘 지금 등기서 위조해놓은 거잖아. 얘가 얘한테 맡긴 거예요. 등기를 한 거예요. 명의신탁 해놨다고? 누가 신탁해놓은 거야? 진짜 유인이 아닌 다른 데 맡겨놓은 거죠. 맞잖아. 다른 데 맡겨놓은 거잖아. 팔아먹더라도 우선 얘한테 대한 횡령죄는 안 되지. 왜? 지 것도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왜 진짜 소유한테는 아니야?
진짜 소유자하고 계약한 바가 없잖아. 그래서 뭐가 아니다? 횡령죄가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한 후 병에게 등기를 해준 경우 이 등기는 무효이므로 을은 갑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입니다.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 전혀 무관한, 똑같은 말입니다. 신탁자가. 임야의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이전된,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이거는, 2번은 부동산이고, 임야는 산이다, 산에. 산.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위탁매매와 횡령죄입니다. 위탁매매 먼저 아주 물건 팔아다 부탁한 돈인데, 자, 1번이 주로 많이 나와요. 위탁매매에서 매매대금은 누구 거냐면 원칙적으로 누구 거다? 위탁자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이 돈을 소비하면 횡령죄가 되는데 봅시다.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갑이 맡긴 금을 시세에 따라 사고 파는 방법을 운영하고 매달 일정한 이익금을 지급한 한편 갑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관 중인 금과 현금을 반환하기로 뭘 했다? 약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뭐라 그랬어? 갑이 우리에게 야, 너 내 금 가지고 너 샀다 팔았다 해. 그런데 내가 요금 언제 돌려줘? 알았어. 이렇게 약속했다고. 맞죠? 얘는 언제든지 좀 이 재산, 이 금괴하고 금을 판 돈을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죠. 맞잖아요. 돈 쓰면 제 책임 뭐예요? 횡령죄, 지거 아니잖아. 횡령죄라면. 요것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2번은요, 잘 안 나옵니다만은 3번에 읽어주세요. 위탁 판매인과 위탁자 간의 판매 대금에서 각종 비용이나 수수료를 공제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등 그 대금 처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그림 하나 매각을 부탁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요 그림, B가 C에게 그림을 판매하면 요 판매 대금 다 A한테 주는 게 아니고 수수료 있죠. 요 수수료 있잖아. 이런 것들을 정산하기로 약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판매 대금이 만일에 1억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다 써버린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게 횡령죄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정산관계를 먼저 검찰이나 경찰이 밝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여기서 판매 수수료가 얼마고, 들어간 비용이 얼마고, 이거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얘가 횡령한 거죠. 전체 금액에 대한 횡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밝혀야 된다는 거고. 자, 그런데 경찰직은 1번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잘 봅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를 좀 봅니다. 왜? 엄청나게 시험을 하니까 이 법만 알고 있으면 돼. 1항부터요, 6항까지만 필요한 점은 되고, 1항, 2항, 4항, 6항 하는데, 요것만, 이 조문만 한번 읽어보면 돼. 그러면 절대로 교비에게 횡령 안 틀려. 보자고. 1항. 학교 법인회계입니다. 학교 법인회계는 그가 설치 경영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별한다. 그러니까 학교들 법인들 있죠. 그 뭐지? 있잖아. 웅동인가? 웅동이야. 법인 있고 학교가 있잖아. 그러면 이 법인의 회계는 두 개 쓰라는 겁니다. 법인에 들어간 회계장부가 있고 학교 내에 쓰는 뭐다? 학교 회계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제2항입니다. 다시 학교 회계는, 그러니까 학교 법인은
법인 회계가 있고, 회계 장부가 학교 회계가 있고, 이 말이에요. 학교 회계가 있고, 제2항 다시 학교에 속한 회계는 교비 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병원 회계로 나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눈다. 자, 2항입니다. 제2항 규정에 학교에 속하는 회계예산은, 여기요, 회계는 누가 정하냐면 학교 교장이 이것을 총결산하고 정한다. 6항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요 교비 회계는 다른 회계로 전출이나 대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교비 회계는 꼭 학생들 등록금 어디다 써야 돼? 그 학교에다 써라 이 말이에요. 법인에 쓰면 안 됩니다. 법인이 있어. 단 차입금, 원리금은 말할 수 있다. 이 교비 회계로 차입. 그러니까 예전에 학교에서 빌려 쓴 돈 있죠. 이거는 교비 회계로 갚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돼 있어. 차입금, 원리상환 할 수 있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보자고. 1번. 교비 회계의 자금을 가지고 같은 학교 법인에 속한 을학교 교비 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가? 전출돼야 안 돼. 안 된다 그랬었지. 뭐가 돼? 횡령죄. 갑학교 교비 회계는 갑학교로 해서만 쓰는 거예요. 다른 데는 사용하면 안 돼. 디은. 학교 법인 이사장 피고인이 산하대학 건물 중 일부를 규정상 근거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거실 확장공사 대금을 뭐로 제출했다? 교비회계로. 안 돼? 왜 이사장의 그 거실 확장비는 교비회계로 줘? 안 되잖아요. 교비회계는 학교를 위해서만 써야 된다니까? 횡령죄. 그 다음에 3번. 하지만 지금 학교의 시설을 위해서 돈을 빌려 썼어. 학교 차입금, 교비로 쓸 수 있어 없어? 있다면 차입금 상환은 할 수 있다는 거야. 학교 돈이. 그럼 횡령죄 아니고 니을입니다. 이거는 법인 아닙니다. 여러분 사립학교법 제29조는 뭐라 돼 있어요? 학교 법인회계예요. 법인회계. 아까 무슨 해석? 물리해석이야. 학교가 법인이 아닌 것도 있어.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백종원 씨가 무슨 고등학교 이사인가 될까 제가 알겠지. 근데 그 법인 아닐 거야. 법인 아닌 학교도 있어 없어? 있어요. 학교만 달랑 하나 있는 것도 있다고. 그거는 사립학교 29조법 적용 안 돼요. 거기는. 법인이 없는데 무슨 법인에게 있고 학교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갑학교가 사인 을 등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냥 법인 아닙니다. 수업료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나 누구 거야? 학교 설치 경계 을 겁니다. 그래서 을이 이걸 사용했다고 해서 사립학교법 위반될 망정 뭐는 아니다? 29조 위반은 아니에요. 횡령죄는 아닙니다. 아니고. 지입차입니다. 지입차는 이제 그 자동차가 있고 회사를 집어넣는 지입차라 그럽니다. 지입차는 누구? 회사 겁니다. 지입차는 지입회사에게 소유권 차량을 차주가 팔아먹으면 뭐가 돼? 타고 다니다가 줄 거 아니죠? 회사 겁니다. 횡령죄. 지입차주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팔아먹어도 뭐가 돼? 횡령죄. 자기 차 아니니까. 조합과 행위죄를 봅니다. 조합은 다른 말 동업이라고 하는데 상법 78조와 79조만 하면 됩니다. 78조입니다. 익명조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고 상대방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한 것을 우리가 익명조합이라고 합니다. 동업 아닙니다. 이거는. 조합 또는 뭐라 그런다? 동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동소유가 됩니다. 이거는 재산은 이건 누구 거야? 동업자 뭐야? 공동소유예요. 그런데
익명조합은 조합이 아니에요. 이건 동업이 아닙니다. 동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익명조합이 뭐냐? 한 사람은 돈을 출자하고 한 사람은 뭐 하는 거야? 그 영업으로 영업하는 사람이야. 이는 출자해라. 나는 뭐 한다? 영업한다. 이걸 익명조합이라고 합니다. 이건 동업 아니에요. 그래서 79조가 익명조합이 출자한 모든 재산, 이건 동업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거다? 영업자 뭐야? 단독소유입니다. 이해되죠? 이건 법에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조합이 되려면 뭐한다?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돼요. 나는 출자만 하고 네가 영업하고 영업이익금은 나눠 갖자. 이거는 뭐다? 외형적으로 동업 형식을 취하는 걸 뭐라 그래? 익명조합이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누구 거야? 이거는 법적으로 영업자 거라는 겁니다. 공동소유가 아니에요. 그럼 익명조합에서 영업자가 팔아먹으면 죄책이 뭐야? 행정죄 아니에요. 왜? 지가 팔아먹은 거잖아. 맞죠? 지가 팔아먹은 거잖아. 누구 거야? 자기 거야. 상법에 나와 있어. 누구 거라고? 영업자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익명조합이라고 주어지면 좋은데 익명조합이란 말을 안 주어줄 때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란 말이에요. 익명조합에서 영업자가 팔면 이건 아예 점수 주는 거죠. 입에 열어놓고 자 드세요 하고 주는 거란 말이야. 자, 이런 거 익명조합이라고요. 봐봐. 2번 을이 갑과 특정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 대판다 이 말입니다. 전매 후 전매 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다음에 갑이 조달한 돈을 합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누가 앞으로 했다? 을. 아까 이거 뭐죠? 계약명의신탁이야. 이거 누구 거야? 을 거야. 맞죠? 을이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을. 에? 이익금을 안 주는 거야. 배신한단 말이야. 계약명의신탁이죠. 익명조합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 같냐? 무죄입니다. 무죄. 믿은 배신당했지? 지가 바보지. 뭐 이런 비슷한 점 촬영하니까 내가 말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런 비슷한 게 있어. 말 안 해. 이거 안 왔으면 지금 여러분 잘 아는 사건들 막 해주면 재밌는데 괜히 그 새끼가 뭐야? 대한민국의 무시무시한 사람이지? 나 잡으러 오면 나 그대로 끌려갈까? 그 다음입니다. 2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 생각해봐. 그 갑이라는 사람 억울해하나 그래. 억울하잖아. 땅을 치고 돈 먹으라지. 있잖아요. 그래서 갑이 쓴 길에 을을 막 사기죄 될 수 있잖아요. 이 새끼 막 사기친 새끼란 말이야. 막 있는 죄는 다 어서 막 사기, 횡령, 매입. 그래서 그래 안 그래? 그런데 하필이면 이 사건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들이 검사인데, 네. 을의 아들이 검사인데 담당했단 말이야. 혹시 그러면 이제 어쨌든 무혐의 처분이지. 죄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누구지? 피해자가 누구냐? 지금 갑이냐? 갑은 이 새끼 지가 아버지니까 봐준 거지. 그래 안 그래? 이 새끼 그래가지고 뭐야 막 청와대 탄원서 내고 막 나까 아니야. 방송 언론에 인터뷰하면 뭐가든지 승리할까 명예훼손죄 들어가겠지 또 이번에. 이런 거 이 사건이 있어요. 유명한 사건이니까 지금 이제 갖고 지금까지 싸워 지금까지. 틀렸다. 이 사람 막 헷가닥 감은 거야. 이 사람 헷가닥 감은 거야.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있어. 자, 이해되죠?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정 투자하려면 뭐 한다? 동업조 갖고는 안 돼. 내가 직접 뭘 해야 돼?
같이 움직여야 돼. 알겠죠? 안 움직이면 뭐 이 새끼 돈 갖고 도망가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입니다. 익명조합이 아닌 그냥 일반 조합은 동업입니다. 그래서 조합은 공동소유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합재산을 조합원 한 사람이 팔아먹으면 지 거 아니죠? 조합재산이죠? 이건 횡령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관한 금전을 용도 외로 사용해도 횡령죄가 됩니다. 배신했단 말이에요. 용도 외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돈을 다른 용도로 쓴 것도 배신이죠. 이 사람이요, 재산을 관리자가 맡기면서 야 이거 여기다 써. 네. 그리고 다른 데 쓰면 배신한 거야 안 한 거야? 배신한 겁니다. 용도 외로 쓴 것도 배신한 거잖아요. 어떤 경우 봅시다. 주상복합 상가 매수인들이 그 관리자에게 야, 이 돈 가지고 말이야 우수상인 유치해라고 돈을 줬는데, 돈 가지고 우수상인, 주상 복합 상가는 우수상인 들어오면 상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장 잘하는 사람 들어오면 내놓고 뭐야? 직원들 회식비로 쓴 거야. 용도비로 썼죠. 뭐가 돼? 횡령죄.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해놓고 기억을 좀 조심해라고요. 여러분의 시험에 특별수선충당금, 장기수선 같은 말입니다. 아파트를 장기수선충당금이라 그러고요. 연립주택을 뭐라 그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아마 집에 가면은 관리비 올 거 아닙니까? 아파트가 됐든 이런데 보면 관리 받는데 아파트 같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월 한 2, 3만 원 붙어 올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파트에 큰 공사할 때 있잖아요. 막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칠 때 한꺼번에 돈 들어갈 걸 대비해서 조금씩 걷어놓은 걸 뭐라 그래? 장기수선 충당금 또는 연립되게 쓰는 거 뭐라 그래? 특별수선 충당금이라고 그럽니다. 알겠죠?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월 한 2, 3만 원 걷어도 돈이 꽤 됩니다. 왜냐하면은 1000세대만 돼도 2천만 원이잖아 월. 맞잖아. 1년이면 뭐야? 약 3, 4억 대입니다. 그래서 이 돈 함부로 못 씁니다. 이 돈 쓰려면요, 그 관리자가 지 맘대로 못 써요. 입자 대표가 주민의 동의를 뭐 한다? 얻어야 됩니다. 주민 동의 써버리면 뭐가 돼? 주민들은 뭐 한 거야? 배신한 거잖아. 죄책이 뭐야? 횡령죄. 그래서 이 돈 함부로 썼다고 여러분 경찰 되면 그 아파트 주민들 소송 많이 들어옵니다. 고발 많이 들어와. 무슨 죄로? 횡령죄로 많이 들어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수선 유지 충당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작은 돈이에요. 이건 뭐냐면 사소하게 들어간 돈. 그러니까 뭐냐면 청소하는 아줌마 밀대 사준 돈도 경비죠. 밀대도 사줘야 되고 아저씨 모자도 사줘야 돼. 경비하는 아저씨들. 이런 것들은 주민 동의 얻지 않고요. 그냥 동대표끼리 알아서 합니다. 동대표끼리. 이 돈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면 입주자 대표 회장은 모든 돈을 뭐로 관리하고 싶어? 장기수선 충당을 보관하고 싶어? 수선 유지로 보관하고 싶어? 수선 유지로. 맞죠? 그런데요, 큰 돈은 반드시 뭐로 보관해야 돼? 장기수선을 해야 됩니다. 자, 봅니다.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골프 연습장 임대료를 엄청난 돈입니다. 이건 금액이 한 연간 한 1억쯤 되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뭐로 보관해야 돼? 장기 수선 충당으로 보관해야 됩니다. 요놈을 수선 유지 충당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아파트 단지 내 골프장이나 헬스장을 직영하기 위해서 수선 유지 충당금으로 보관 중이던 금액에서 골프장 운영자와 헬스 운영자에게 시설 인수비로 지급했습니다. 자, 수선 유지니까 주민 동의 얻지 않았죠? 그 돈 누구 돈인데? 주민 돈입니다. 금액이 크니까 뭐야? 이거는 수선 유지가 아니라 장기 수선입니다. 주민 동의도 없이 지 마음대로 돈을 사용했으니까 제 책임 뭐가 돼? 횡령죄입니다. 결론은 주민은